안녕하세요. 열전달 제7장 외부 유동에 대한 대류, 그 중에서도 측류에 대한 블라시우스 방정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그 대류 열전달 계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었죠. 그 방법에는 우리가 실험적인 방법과 이론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험적인 방법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여러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누셀스와 레이놀즈 넘버의 관계, 그리고 누셀스와 프란틀 넘버의 관계를 각각 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누셀수는 레이놀즈 넘버의 지수 함수, 또 프란틀 넘버의 지수 함수 형태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데이터들로부터 실험 데이터로부터 세 개의 우리 그 개수에 해당하는 앞에 여기 상수 C, 그 다음에 지수 M과 N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그 기본 과정 내에는 우리가 경계층 내부 온도, 다시 말해서 TS와 T 인피니티 사이의 범위 내에서는 유체 물성치가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밀도라든지 비스커시티라든지 아니면 열 확산 계수가 일정하다라는 그런 기본 가정을 깔고 이러한 실험적인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실험적인 기법 외에 조금 더 이론적인 기법으로 이제 갈 건데요. 이론적인 기법은 우리가 물성이 일정한 정상 상태 비압축성의 측류 유동에 대해서, 측류 유동입니다. 난류가 아니라 측류 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류 열전달 계수를 구하는 그런 기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유동 방향으로는 압력의 구배가 0에 가깝고, 그 다음에 블라시우스 가정을 적용할 겁니다. 블라시우스 가정은 우리가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값을 정확하게 찾는 게 아니라 크기가 대충 5도가 자릿수가 이 정도다라는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경계층 내부의 속도장의 기하학적인 상사성을 이용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가정을 사용하면 우리가 질량 보존식과 운동량 보존식을 하나로 추격한 3차 상미분 방정식, 다시 말해서 블라시우스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운동량 보존식에 대한 블라시우스 방정식으로부터 마찰 계수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평판 위에 측류 대류 열전달의 블라시우스 방정식을 또 별도로 유도해서 마찰 계수를 구했던 것처럼 대류 열전달 계수를 구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수식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체 물성이 일정한 정상 상태, 그리고 2차원 비압축성 측류 유동에서, 비압축성이니까 밀도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밀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측류 유동에서 스트림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동의 주 방향으로 우리가 그 압력의 구배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식이 크게 두 개가 있죠. 질량 보존식과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식이 있는데요. 질량 보존식에서는 두 개의 항이 있고, 운동량 보존식에서는 지금 압력을 무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이렇게 축약된 그러한 방정식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서로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x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가 되는데요. 라운드 x는 0부터 l까지, 이 평판에서 이 길이 l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의 대략적인 그 크기는 x가 l만큼 변화하고, 이 전체 속도 u는 이 원래 저 파스트림의 그 프리스트림의 속도로 대입하면
대략 L분의 U 인피니티 정도의 크기를 가질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또는 뭐 그 값이 많이 변해도 대략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L분의 U 인피니티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Y 방향으로 속도 U는 요 경계층 내부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니까 요 전체 크기 델타분의 V의 크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크기가 서로 비교할 만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분의 U 인피니티가 델타분의 V에 비례할 거다. 대략 이 정도의 그 오도, 자릿수는 대략 비슷할 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 양변에다가 델타를 곱하면 V는 속도, Y방향으로 속도 V는 L분의 델타 U 인피니티가 되겠죠. 그럼 이제 L은 굉장히 큰 값이고 델타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니까 V는 U 인피니티보다는 굉장히 작은 이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식을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추격된 이런 수식을 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스트림 방향으로의 압력 구배를 무시하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U는 아까처럼 U 인피니티를 쓰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를 우리가 L분의 U 인피니티로 쓰면 L분의 U 인피니티의 제곱이 됩니다. V는 여기서 쓴 것처럼 L분의 델타의 U 인피니티를 쓰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는 Y 방향으로는 델타만큼, 그 다음에 U 방향으로는 U 인피니티를 썼으니까 델타분의 U 인피니티 이렇게 쓰면 델타는 이렇게 지워져서 L분의 U 인피니티 제곱, 즉 이 항과 이 항의 크기는 서로 거의 그 오더가 자릿수가 대략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반대쪽에 있는 누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누는 상수니까요. 물성치니까 그대로 써주고 라운드 Y 제곱은 Y 방향으로 우리가 델타에 대한 그런 변화량을 가지니까 델타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건 그냥 그 미분을 두 번 해줬다는 요거는 U의 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냥 요거는 그냥 사라지고 U에 해당하는 건 U 인피니티 이렇게 써주면 요 L분의 델타 제곱이랑 L분의 죄송합니다. 델타가 아니라 U 인피니티 제곱 좌측변, 그 다음에 우측변에 요거 보시는 것처럼 누 델타 제곱분의 U 인피니티가 크기가 비슷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양변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U 인피니티는 서로 여기는 하나 있고 여기는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누는 만약에 그거 한다면 이렇게 누는 이렇게 여기 지워서 이렇게 이쪽으로 분모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럼 델타 제곱분의 델타 제곱분의 1은 누 L분의 U 인피니티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 역수를 채워주면 델타 제곱은 U 인피니티분의 누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델타는 어떻게 되냐? 양변에서 루트를 씌우면 델타는 U 인피니티분의 누 L의 2분의 1승 이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량 보존식과 질량 보존식으로부터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블라시우스라는 사람이 한 120여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해냈어요. 어떤 위치에서든지 0부터 요 델타, 요건 이제 델타 x가 델타는 x의 위치마다 이 x의 위치마다 조금씩 바뀌는 값이잖아요. 요 바뀌는 값인데 요거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할 때 이게 이 절반 정도면 보시는 것처럼 y 방향으로 절반 정도면 그거에 해당하는 요 u 값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비슷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4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요 정도 값이면 요 u 값이랑 여기에서의 이 u 값이 비슷하지 않을까? 서로 이게 상사를 이루지 않을까? 요 전체 델타에서 차지하는 어떤 요 길이의 비가 길이의 비가 똑같다면 만약에 어떤 x에서 델타분의 y의 값이 서로 이 비율이 같다면 그 지점에서의 이 u 값은
그 u 값은 x1에서도 x2에서도 x3에서도 같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든지 얘가 만약에 요거를 여기서도 요로 이렇게 하나 요로 여기다 맞춰보고 요거서도 요 프로파일을 여기다 맞춰보고 여기서도 이렇게 프로파일을 맞춰보면 요 전체 델타에서 차지하는 요 y 값의 비율이 정해지면 요 u 값은 정해지는 거 아닐까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y 방향으로의 상사성을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u는 우리가 이제 노멀라이즈 시키면 표준화하면 u 인피니티 분의 u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u 에스테리크라고 쓰면 요 델타 분의 y를 우리가 에타라는 함수로 표현하면 새로운 변수로 독립변수로 표현하면 u 에스테리크는 요 표준화된 요 x 방향의 속도는 요 에타의 함수가 아니냐라는 거죠. 에타의 함수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상사성이 모든 위치에서 적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블라시우스가 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u 에스테리크, 즉 표준화된 속도, u 방향의 속도는 x 방향의 속도는 우리가 에타의 함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뒤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식이 지금 두 개예요. 하나는 질량 보존, 하나는 운동량 보존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식을 두 개를 공략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블라시우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걸 하나로 줄이자. 그래서 이걸 하나로 줄이려고 그러면은 이 질량 보존식을 무조건 만족시키게 하는 그러한 어떤 함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유동 함수죠. 여러분들 유체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유동 함수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u는 어떤 그 측류니까요. 측류니까 정상 상태 비압축성 측류 이동이니까 이거를 그 스트림 라인에 해당하는 우리 유동 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거를 u는 라운드 i분의 라운드 파이, v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건 정의죠, 정의. 유동 함수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식이 무조건 만족이 돼요. 이 유동 함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식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동 함수를 도입함으로써. 그래서 수식을 우리가 이 두 개의 수식을 중에서 얘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거죠. 대신에 u를 푸 사이로 v도 푸 사이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동 함수의 관계식을 여기 이 두 번째 이 운동량 보존식에다 대입하면 u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라운드 i분의 라운드 푸 사이.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인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대신에 요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 사이. 그 다음에 플러스 v인데요. v는 여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 사이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 사이.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죠. 요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 사이. 이퀄 누 그리고 요건 상수고요.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그리고 라운드 y의 라운드 푸 사이 u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조금 수식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쓰면 수식은 복잡해 보입니다만 요 두 개의 식을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보시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 사이 그 다음에 요거는 푸 사이를 y에다 한번 미분하고 x에다 한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라운드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제곱 푸 사이 요거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 사이 그 다음에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 사이 요거는 누의 라운드 y의 3승의 라운드 3승 푸 사이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식이 정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데 그럼 푸 사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푸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앞에서 유도했던 그런 방정식으로 한번 대입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푸사인은 여기서 요 식에서 u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사이니까 라운드 푸사인은 u 곱하기 라운드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푸사인은 우리가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하면 요거는 라운드 푸사인은 적분하면 푸사이가 될 거고요. 얘는 u 라운드 dy인데 u dy가 되겠죠. y 방향으로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u는 뭐였습니까? u는 앞에서 u 에스터리크는 u 인피니티분의 u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함수 fx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u 인피니티를 곱하면 u는 u 인피니티의 f 에타 이렇게 되겠어요. 에타는 앞에서 얘기했던 y의 함수, 그렇죠? 우리가 상사성을 갖는 그런 독립변수 에타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u 인피니티의 f, 라지 f, 에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y인데요. dy인데 우리가 에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델타 x분의 y 이렇게 했는데 델타 x는 뭐였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2분의 1쓰니까 루트입니다. 루트 u 인피니티분의 누 x 분의 y 이렇게 되죠. 그럼 y는 우리가 지금 요 양변에다 누 x 나누기 u 인피니티를 루트를 씌운 것을 곱해주면 y는 루트 u 인피니티분의 누 x 곱하기 에타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한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정의였어요. 여기 처음에 우리가 상사성을 적용할 때 처음에 사용했던 정의였죠. 그래서 델타를 여기에다 갖다 쓴 겁니다.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요걸 곱하면 y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dy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 지금 요 dy가 있는 거잖아요. dy는 요거를 y의 변화는 해서 이렇게 쓰면 자, 보시는 것처럼 그 y는 x에 의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에타에 의해서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는 다 상수고요. 루트 u 인피니티분의 누 x는 그대로 상수고요. 에타의 변화량 d 에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dy는 u 인피니티분의 누 x의 2분의 1승 d 에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u 인피니티가 여기 하나 있고 요건 u 인피니티는 2분의 1승이니까요. 요거 지워지면서 요게 2분의 1승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루트 u죠. 그럼 루트 u, 루트 누 x니까 두 개를 곱하면 루트 u 인피니티 누 x 이렇게 돼서 요건 바깥으로 나오고요. 안에 f, 라지 f 에타 곱하기 d 에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정의로 요걸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small f 에타 이렇게 표현을 하십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f 에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럼 푸사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앞에 루트 u 인피니티 누 x의 small f 에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mall fx는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large fx는 요거 양변에다가 요걸 에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large f가 나오겠죠. 그래서 d 에타 d small f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관계식을 서로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 하면요, 요 푸사이를 우리가 유동함수가 어떤 형태의 함수인지를 여기서 파악을 했어요. 이거에 비례하고 fx에 비례하는데 이 f 에타는 바로 이런 거다. 이게 어떤 함수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는데 얘가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함수에 비례하는 그런 유동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요 관계식이 기본 관계식이었고 우리가 이제 u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사이였는데 얘가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u라는 것은 여기 앞에서 u 인피니티의 라지 f 에타가 우리가 u라는 함수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 라지 f 에타는 아까 뭐였죠? 우리 요거였어요. 그 small f를 에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였어요. 그래서 u 인피니티에 d 에타분의 d small f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u는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v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풋사이인데 지금 다 풋사이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풋사이가 아까 뭐였죠? 요거였어요. 요거. 그쵸? 앞페이지에서 바로. 그래서 루트 해서 f 이렇게 요거 앞에 비례하는 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한 번은 f를 상수 취급하고 요 앞에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한 번은 요 앞에 거를 우리가 상수 취급하고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요거 앞에 있는 요거부터 상수 취급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u 인피니티 누 x에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f를 상수 취급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 동그라미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요 x의 함수입니다. 그쵸? u 인피니티랑 누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 취급하고 요건 x의 2분의 1승이랑 마찬가지죠. 2분의 1승. 그러니까 2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 1 하면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에요. 그래서 루트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x 루트 x가 되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루트 u 인피니티 누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주면 루트 x분의 u 인피니티 누가 됩니다. 요거를 미분하면 자, 그럼 v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v는 뒤에 있는 거는 그냥 2분의 1 루트 x의 u 인피니티 누 f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요 앞에 있는 거는 좀 어려워요. 자, 요거는 일단 써놓습니다. 마이너스 요거는 u 인피니티 누 x는 그대로 써주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요. 그 유동 함수를 다 함수 f, 스몰 f로 다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그 독립변수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독립변수가 뭐냐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상사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였던 에타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에타로 표현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건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먼저 에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체인 룰을 사용하는 거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라운드 에타분의 라운드 f 곱하기 체인으로 해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에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체인룰이면 이렇게 지워지면 원래 것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지워지면 여기서는 지우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렇게 사용하면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요거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에타는 그냥 우리가 그 함수 f를 정의하는 그냥 독립변수, 유일한 독립변수였어요. 이 라지 f를 정의하는 유일한 독립변수였고 이 라지 f는 우리 스몰 f를 에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라운드 f분의 라운드 f는 그냥 d 에타분의 d 스몰 f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요거예요. 에타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겠다.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에타인데 에타가 뭐냐 하면은 좀 여러분들 좀 짜증나겠지만 여기서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에타가 이렇게 델타 x분의 y로 표현된 게 에타였어요. 근데 델타 x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루트 누 x 나누기 u 인피니티가 델타 x였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루트 u 인피니티 분의 누 x 분의 y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요 y는 x랑은 별개예요. 그 독립된 변수입니다. 그래서 y는 그냥 바깥으로 나왔고 요거를 미분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루트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u 인피니티 분의 누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여기서 빼기 1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됩니다. 그리고 x와 관계없는 u 인피니티분의 누는 별도로 이렇게 앞으로 상수가 되어서 나오는 거죠. 미분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고 y는 그대로 써주고요. 요 안에 있는 거를 상수로 u 인피니티분의 누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에타를 구하는데 앞에 요게 곱해져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u 인피니티분의 누 x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에타인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에타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쵸?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에타는 요거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그냥 플러스가 되고요. 2분의 1 여기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 파란색 u 인피니티분의 누 x 써주시고요. y u 인피니티분의 누 써주시고 또 u 인피니티분의 누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해서 복잡하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십니다. 요거를 보십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에 루트 u 인피니티분의 누 x, y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u 인피니티분의 누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써졌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요. y가 뭐입니까? y는 우리가 앞에서 요렇게 에타는 델타 x분의 y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는 요거를 이쪽으로 곱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y를 x나 y는 소거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y는 루트 이렇게 해서 곱하기 에타. 그래서 y 대신에 요걸 써줍니다. 그 다음에 u 인피니티분의 누 그대로 써줬고요. 요건 그대로 써줬어요. 자, 보시면 요거는 u 인피니티가 루트 안에 있고 요건 u 인피니티가 루트 안에 있는데 분모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 누 x가 루트 안에 있고 여기도 누 x가 루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써주면 2분의 1은 그대로 써주고 보시는 것처럼 에타도 그대로 써주고 요 파란색, 초록색 여기 써주고 루트 누 x가 있으니까 누 x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는 여기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u 인피니티 여기로 옵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승으로 나눠줘요. 나눠주면 u 인피니티분의 누 x랑 u 인피니티분의 누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사라져 줍니다.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서 해주면 2분의 1의 에타에 누는 그대로 써주고요. u 인피니티분의 누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요거의 역수의 루트죠. 그렇죠? 요거 마이너스니까 역수로 만들고 2분의 1승이니까 루트죠. 그러면 u 인피니티분의 누 x가 누 x분의 u 인피니티 되고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여기 있고 여기도 누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루트가 이렇게 씌워줘야 되죠. 그러면 2분의 1 에타에 x분의 u 인피니티분의 누 이렇게 써주는 게 될 겁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요거를 계산한 거예요. 요거를 지금 계산한 것이 지금 요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복잡한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에타 그 다음에 f와 에타로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v는 어떻게 되냐?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의 에타에 루트 x분의 u 인피니티 누 그 다음에 d 에타분의 df 라운드 에타분의 라운드 f가 아니라 d 에타분의 d 스몰 f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루트 u 인피니티에 2분의 1의 루트 x분의 u 인피니티의 누, 그 다음에 f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요게 이제 2분의 1이랑 루트 요거는 우리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의 루트 x분의 u 인피니티분의 누 하고 가로 열고 에타 d에타분의 df 빼기 f 이렇게 되죠. 제가 이걸 하려고 좀 이렇게 먼 길을 빙 돌아왔습니다. u는 상대적으로 쉽게 우리가 f와 스몰 f와 에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v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복잡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체인 룰도 적용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해 봅니다. 근데 이 작업을 우리가 지금 몇 개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 아까 질량 보존식이랑 운동량 보존식을 하나의 식으로 묶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량 보존식은 우리가 없애버렸어요. 유동함수를 적용하면서. 그런데 이제 남은 거는 뭐가 남았냐면요. 운동량 보존식인데 우리가 지금 제가 U랑 V에 대해서 식을 끄집어냈어요. U는 이렇게 되고 V는 이렇게 된다는 걸 끄집어냈는데 남은 거는 뭐냐면요. 요 파란색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가 필요해요. 각각.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인데 요거를 U 대신에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X에 대해서 미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F는 뭐예요? 에타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에타의 함수니까 요거를 먼저 에타로 먼저 미분해 주고 그 다음에 에타를 다시 X로 미분해 주는 체인 룰을 다시 한번 적용할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체인 룰을 적용했죠. 요렇게 하면 앞에서 했던 그런 관계식 유도처럼 이렇게 쭉 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한 서너 페이지 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 생략을 하고 이런 체인 룰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인데 이건 뭐냐면은요. U를 에타에 대해서 먼저 하고 에타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요 U는 어디서 넣느냐?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면 됩니다. 조금 힘들겠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는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를 하는데 요건 역시 체인 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에타분의 라운드 해서 먼저 요거를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를 미분하고 근데 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이미 계산해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에타 해서 체인 룰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 세 개는 제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라고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가장 좋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U는 스몰 f에 스몰 f를 에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요거는 U는 그거에 에타에 한 번 더 미분한 걸로 역시 요 빨간색도 에타를 한 번 더 미분한 걸로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이건 세 번 미분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 미분 그 다음에 얘네들은 2차 미분 그 다음에 얘는 한 번 더 미분하니까 3차 미분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 값을 이제 진짜로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요 운동량 보존식이 요 F로 어떻게 표현되냐, 스몰 F로 어떻게 표현되냐를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합니다. U 대신에 뭐였죠? U 인피니티 라운드 에타분의 라운드 F입니다. 요거죠, 요거를 집어냈어요.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는 요거를 집어내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V는 요거 뭐예요? 요거죠, 요거 보시는 것처럼 요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루트 X분의 U 인피니티 누에 에타 D 에타분의 D F 마이너스 F 그리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인데 그건 요거죠. U 인피니티의 루트 누 X의 UX D에타 제곱분의 D 제곱 에타 어렵죠? 여기 요 U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인데 그거는 요겁니다. 요 값이 요거였죠. 보시는 것처럼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 결과 누 X분의 U 인피니티의 제곱 D 에타의 3승 D 3승 에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먼저 이렇게 누를 지워주면 X분의 U 인피니티의 제곱 D 에타의 3승 D 3승 에타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요 좌변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변은
죄송합니다. 이게 우변을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이 좌변은 요거, 요 위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루트에 분모에 누가 있고, 분자에 누가 있습니다. 이건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고 요거 마이너스인데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x분의 u 인피니티 u 인피니티 있으니까 u 인피니티의 제곱. 그 다음에 dx분의 df 에타 곱하기 d에타 제곱 d 제곱 f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리고 앞에 2분의 1 그대로 써주시고요. 에타 d에타분의 f 마이너스 f는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u 인피니티는 그대로 써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루트 x분의 u 인피니티, 루트 x분의 u 인피니티니까 두 개 루트 곱해주면 그냥 x분의 u 인피니티. 그 다음에 d 에타의 제곱, d 제곱 에타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 x의 u 인피니티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요 앞에 있는 거는 요거 앞에 있는 항 그대로 그냥 여기다 그냥 써줬습니다. 그리고 2분의 1의 x의 u 인피니티의 제곱을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에타 있는 거 이렇게 써주시고요. 에타의 df분의 d에타분의 df 마이너스 f, 그 다음에 요건 이렇게 써주십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보니 어떻게 됐냐면은 보시면 자 여기 마이너스 2x분의 u 인피니티 d 에타분의 df 곱하기 에타 곱하기 d 에타 제곱분의 d 제곱 에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2x분의 u 인피니티 제곱 똑같죠? 그 다음에 d 에타분의 df d 에타분의 df 에타 곱해져 있고요. d 에타 제곱분의 d 제곱 에타 이렇게 돼서 요 항이랑 얘는 지금 요거랑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하나의 항이 될 텐데, 요거는 서로 같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는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예요. 즉 요건 이렇게 지워줍니다. 요거 이렇게 지워줘. 그럼 남는 거는 뭐냐?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분의 u 인피니티의 제곱 f의 d에타 제곱 d 제곱 f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요 항이랑 요 항이 같은 거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지우고 보시면 얘랑 잠시만요. 여기 지금 커서가 잘 예쁘게 작동이 안 돼서 요거랑 요거가 같아야 된다. 이게 같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x분의 u 인피니티의 제곱은 동일하게 있어요. 그렇죠? x분의 u 인피니티의 제곱은 동일하게 있으니까 그걸 지워볼 수가 있겠죠. x 그 다음에 x u 인피니티의 제곱 이렇게 지워주겠죠. u 인피니티의 제곱.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d에타의 3승 분의 d 3승 f가 되겠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f d에타 제곱 d 제곱 에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식을 대입하면 좀 복잡하게 유도가 되지만 이렇게 함수 f를 우리가 에타로 미분한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이거죠. 이 f를 알면은 우리가 라지 f를 알고 그 라지 f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에타를 알면은 그 에타에 대해서 이 스몰 f를 알면 이걸 에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라지 f가 나오고, 라지 f를 아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u 인피니티분의 u가 라지 f 에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 u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이런 관계식을 속도 u와 v로 표현된 이런 운동량 보존식에다 다 집어넣으니까 이런 새로운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얘를 요거를 요로 한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게 2분의 1이 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은 넘어서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2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요. 그러면 2 d 에타 3승의 분의 d 3승의 f 더하기 f
곱하기 d 에타 제곱분의 d 제곱 f 이퀄 제로라는 이러한 f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블라시우스 이퀘이션의 블라시우스 방정식의 최종 형태가 됩니다. 조금 많지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질량 부전식이랑 운동량 부전식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우리 편미분의 방정식을 단지 에타라는 그 새로운 독립변수, 우리가 상사성을 가지는 독립변수로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경계 조건이 이게 3차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3개의 경계 조건이 필요해요. 자, 경계 조건은 뭐냐? y 이퀄 0일 때 u 이퀄 0이고 y 이퀄 0일 때 v 이퀄 0이다 이 말입니다. 자, y 이퀄 0이면은 여기서 보시면 y는 뭐였습니까? 요거였죠. 에타로 표현하면. 이게 0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 모든 x에서 이게 다 성립하려면 얘가 항상 x가 항상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의의 숫자를 가지니까 결국 에타가 0일 때라는 얘기죠. y가 0이란 말은 에타가 0이다. 에타가 0일 때 u가 0이다. u가 0이면은 u는 u 인피니티의 d 에타분의 d f인데요. u 인피니티는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d 에타분의 d f는 에타가 0일 때 0이다. 라는 이러한 우리 그 경계 조건이 하나 나오고요. y가 0이다. y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었죠? 에타가 0이라는 얘기였죠. v가 0이다 라고 했어요. v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근데 y가 0이라는 것은 에타가 0이라는 것이고 에타가 0일 때는 요런 경계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임의의 x는 우리가 0이 아니니까 y 이퀄 0에서 그러면 얘는 0이 되고 결국은 얘가 0이 돼야지만 얘가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나오는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니까 요 값들은 0이 아니니까 f가 0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타 이퀄 0일 때 f가 0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 조건이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y가 인피니티로 간다. y가 인피니티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요 식에서 y가 인피니티로 간다면은 에타가 인피니티로 간다는 얘기죠. 에타가 인피니티로 가면 u 인피니티분의 u가 1이란 말이에요. u 인피니티분의 u는 뭐였어요? 라지 f였죠. 라지 f는 뭐였어요? d 에타분의 d f였죠. 그래서 에타가 무한대로 갈 때 d 에타분의 d f는 스몰 f는 1이어야 된다. 요게 이퀄 1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경계 조건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 3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됐고 3차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경계 조건이 3개가 필요하고 3개의 경계 조건을 이렇게 찾아냈다. 빨간색에 있는 요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찾아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계 조건을 한번 넣어서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블라시우스의 상사의 방법으로 적용한 방정식과 그 다음에 그 경계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얘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비선형 방정식이에요. 요거랑 F랑 요 F의 2차 미분항이 곱해져 있는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1908년이면 컴퓨터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 없던 시절에 이 엄미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다 계산을 한 거죠. 수치적인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쭉 나온다 이거예요. 에타가 이 값을 가질 때 에타가 이 값을 가질 때 f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f의 1차 미분값을 구하고 f의 1차 미분값이 u 인피니티분의 u죠. 즉 이 값에다가 u 인피니티를 곱하면 속도 u가 나오는 거예요. 요 에타라는 값이 어떤 x와 y가 정해져 가지고 이 에타라는 값은 굉장히 이게 파워풀한 겁니다. 이거는 요 임의의 x와 y 값이 정해져 가지고 어떤 에타 값이 결정되는데 그게 0이면은 그때 f는 0이고 df분의 df도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가 u 인피니티로 곱하면 0이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게 0.4이면은 이런 값들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u 인피니티를 곱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요거에 대한 2차 미분항을 여기서 구해내면 2차 미분항은 우리가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y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요 값들을 딱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값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속도 미분항도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수치 결과를 우리가 그 당시에 블라시우스가 결정을 해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있어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u 인피니티분의 u가 0.99 정도 되면은 이게 델타 경계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값이 어느 정도냐? 에타가 4.8에서 5.2 사이에 그 값이 있다면 0.988이랑 0.994 있으니까 요 어딘가 있는데 그걸 대략 에타 이퀄 5에서 이게 델타 경계층의 두께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에타에 대한 그래프를 제가 u 인피니티분의 u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xy 쪽으로 이렇게 얘를 분모 x초로 보내고 얘를 y초로 보내면 우리가 이제 요게 평판이고 요게 이쪽으로 y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y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모양으로 돼서 이러한 패턴의 u 인피니티분의 u 다시 말해서 표준화된 속도 분포를 표현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0.99가 되는 어떤 요 값이 0.99가 되는 이 값이 대략 5다 이 말입니다. 에타 이퀄 5.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물론 수치 기법으로 요걸 여러분들이 근을 구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수치 해석의 시간이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타 이퀄 5 부분에서 u 인피니티분의 u가 0.99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타 이퀄 5를 만족하는 y 값이 경계층의 두께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타 이퀄 5에 해당하는 값일 때 에타는 근데 정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 이런 정의였어요. 앞에서 이제 에타는 델타분의 y였는데 델타가 요거였기 때문에 요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델타 x는 요 밑에 있는 걸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5.0 곱하기 u 인피니티분의 nu x 2분의 1 전체 2분의 1승이구나 라는 이런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식을. 자, 그러면은 이 관계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계층의 두께는 경계층 델타의 두께는 루트 x의 u 인피니티랑 nu는 상수잖아요. x의 2분의 1승 다시 말해서 루트 x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경계층을 요 모양으로 그리는 거가 루트 x의 요 방향을 우리가 x라고 이렇게 한다면 루트 x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존재한다 이 말이죠. 측류인 경우에. 자, 요 식을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델타 x는 우리가 5 곱하기 루트 u 인피니티분의 nu x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보시면 요거를 다시 요거 u 인피니티분의 nu x를 뒤집으면 분모를 이렇게 보낼 수 있죠. 그래서 nu x분의 u 인피니티가 되겠고요. 보면은 양변에다가 x를 분모와 분자에다가 요 분모에 있는 여기와 여기다 하면은 요게 x 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u 인피니티의 x가 되죠. 자, 그러면 요 x제곱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있으니까 요거 분모에 있으니까 나누기 x 이렇게 되고요. 루트에 누분의 u 인피니티분의 x 이렇게 써주면 요건 뭐예요? 요 레이놀즈스입니다. 레이놀즈스. 그 다음에 분모에 있으니까 요건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5.0x 나누기 루트 누분의 u 인피니티 x가 되죠. 요건 뭡니까? 레이놀즈스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델타는 레이놀즈스로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조금 더 무차원화된 식으로 쓰면 얘는 뭡니까? 얘는 길이의 스케일을 갖고 있고 얘도 길이의 스케일을 갖고 있으니까 양변을 x로 나눠주면 x분의 델타는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을 보시면 우리의 자유 흐름의 속도가, 즉 관성력의 효과가 증가하면 레이놀즈 수가 증가하잖아요. 레이놀즈 수가 증가하잖아요. 레이놀즈 수가 증가하면 요 전체 분수의 값이 작아지죠. 다시 말해서 요 뭐죠? 요 경계층의 두께가 얇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관성력이 커지면.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여기서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여러 인투이션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식으로도 직접 우리가 표현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식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운동량 보존식에서는 뭡니까? 마찰계수예요. 마찰계수인데 마찰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먼저 전단력을 구하고 y 0에서의 전단 응력을 구하고 그 전단 응력을 2분의 1 로 u 인피니티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마찰계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전단 응력은 뮤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y = 0인데요. 우리가 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하면은 u에 대한 식으로 해서 앞에서 보면은 앞에 유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유도하면 이게 나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앞에 했는데 체인룰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유도하진 않았고 요거 체인룰을 이렇게 해서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자 해보면 이게 보시면 u 인피니티의 루트 누 x의 u 인피니티 그 다음에 d 에타 제곱분의 d 제곱 에타인데 요거 앞에 뮤가 곱해져 있으니까 뮤가 이렇게 되겠죠. 뮤 u 인피니티의 루트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게 y = 0이에요. y = 0. y = 0이면 그때의 값은 에타로 치면 에타 = 0이 되죠. 에타 = 0일 때 d에타 제곱분의 d제곱 에타는 아까 표에서 얼마였냐면은 이게 0.33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그거였는데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 아까 그 테이블에서 제가 표시를 좀 해놨었습니다. 빨간 그 화살표로 맨 오른쪽에 있었던 표였죠. 그게 0.332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수치 해석을 우리 블라시우스 방정식을 풀어낸 기법으로 표에서 그럼 요거 0.332 써주고 u 인피니티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로분의 누는 로분의 뮤예요. 그쵸? 그래서 로는 분자로 가면 되고요. 로는 분자로 가면 되고 뮤는 이렇게 나눠주고 요거 바깥에 루트를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0.332는 그대로 써주고요. 이건 그대로 있고 u 인피니티 그대로 여기로 이렇게 오시고요. 루트 x분의 요건 로분의 1인 분모에서 로분의 1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분자에서 그냥 로가 되겠죠. 로, 그 다음에 u 인피니티 그대로 있고요. 여기 뮤가 여기로 오고요. 그 다음에 u 인피니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x분의 로 뮤의 u 인피니티 이렇게 되겠죠. 이런 관계식으로 우리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즉 전단 응력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의 x를 우리가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전단 응력이 나오겠죠. 측류이동에서. 자, 그러면 이제 국소 마찰 계수를 최종적으로 구해야겠죠. 국소 마찰 계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CF, X에서의 국소 마찰 계수는 타우 S, 전당력 0.332 U 인피니티의 루트 X분의 로 뮤 U 인피니티 되겠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로 U 인피니티의 제곱이 분모했으니까 로 U 인피니티의 제곱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U 인피니티는 이렇게 지워지고요. 요거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럼 제곱이었는데 여기 U 인피니티만 있고 여기가 루트 U 인피니티가 있는데 여기는 U 인피니티예요. 그러면 얘는 분모했고 분자했으니까 얘는 지워지면서 얘는 루트가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 로 있으니까 지워지고 얘는 루트가 씌워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2 곱하기 0.332님은 0.664. 그 다음에 루트 들어가서 뮤는 분자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x
로 뮤가 루트가 다 씌워졌죠. 그래서 로 x u 인피니티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뮤분의 로 x u 인피니티. 요건 뭐예요? 레이놀즈 수, x에서 구한, x를 기준으로 구한 레이놀즈 수의 역수가 되는 거죠. 레이놀즈 수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역수가 되는 거죠. 근데 루트가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루트 레이놀즈 x 분의 0.66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소 마찰계수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다. 수식으로 아주 간단한 수식이 나왔죠. 풀이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풀이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찰계수가 이렇게 레이놀즈 수의 루트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을 찾아냈죠. 측류에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이 블라시우스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풀어낸 거죠. 사실 굉장히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괴로울 거지만 제가 지금 유도했던 이 과정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식이랑 질량 보존식을 하나로 통합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을 에타에 대한 하나의 독립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미분 방정식으로 3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내서 문제를 수치적으로 풀어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유동에 대한 건 아니에요. 이건 유치역학에서 사실은 배웠을 겁니다. 아마 배운 분도 있고 아니면은 또는 배우지 않고 어려워서 그냥 결과만 알려주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거는 열전달이에요, 열전달.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블라시우스 기법을 에너지 보존식에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 보존식에.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이에요. 우리는 요걸 구하고도 싶었지만 이거에서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려고 했냐면은 에너지식을 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합니다. 자, 온도 경계층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온도 경계층을 온도를 무차원하면 요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무차원화된 속도가 새로운 무차원화된 독립변수 에타만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무차원화된 온도를 앞에서 우리가 했던 요 에타만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 말이죠. 무차원화된 온도가 무차원화된 요 에타만의 함수로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을 우리가 무차원화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델타 t 에스테리크 무차원화된 거는 t 인피니티 분의 ts 분의 t-ts가 되겠죠. 그래서 t-ts는 양변에다가 t 인피니티 -ts를 곱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요거를 x에 대해서 우리가 요걸 알아야 돼요. u랑 v랑 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 구해놨으니까 u는 우리가 요걸로 구해놨었잖아요. 그 다음에 v는 요거라고 앞에서 이미 힘겹게 구해놨잖아요. 요거는 알아요. 요거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요 u는 우리가 여기서 구해놨어요. 여기서 v 구해놨어요. 여기서 구해놨어. 자, 그러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를 우리가 좀 구해보고 싶어요. 자, 근데 t-ts가 이거니까 요거 ts는 상수에 해당하는 거라서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뭐 ts는 상수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에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값이잖아요. 상수이죠. t 인피니티 마이너스 ts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에스테리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는 이렇게 될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그 다음에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는 요거를 한 번 더 y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해 주면 요건 그냥 상수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해 봅니다. 대입해 보면 U,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는 요거 갖다 집어넣습니다. 요거 집어넣고 v 그대로 쓰고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의 열악상계수의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거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자, 보시면 양변에 t 인피니티 마이너스 t, t 인피니티 마이너스 t, t 인피니티 마이너스 t는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얘는 0이 아니죠. 얘는 그 온도 차이가 정확하게 있는 그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이렇게 나눠줘. 그러면은 요 식은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에스테리크 더하기 v의 라운드 y의 라운드 t 에스테리크 이퀄 알파의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에스테리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앞에서 구했던 블라시우스 유동경계층에서 블라시우스 기법을 적용했을 때 나왔던 u와 v에 대한 식을 요걸로 우리가 대입해 줄 겁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u랑 v는 그렇게 해서 대입한다고 치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x나 y를 다 뭘로 표현해 줬냐면요. 에타로 표현해 줬다면 에타로 우리가 다 바꿔줬는데 이 x로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새로운 변수 에타로 다 지금 표현해 주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에스테리크를 이렇게 해줍니다. 체인 룰에 의해서 미분을 해주면 라운드 에타분의 라운드 t 에스테리크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에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t는 앞에서 t는 상사성을 갖고 있는 이런 에타라는 이런 변수를 도입하면 그냥 그거는 에타만의 함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게 이제 블라시우스의 가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에타분의 라운드 t 에스테리크는 t 에스테리크가 에타만의 함수니까 d 에타분의 t 에스테리크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뒤에 있는 건 그냥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에타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t 에스테리크를 편미분하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에스테리크는 라운드 에타분의 라운드 t 에스테리크 곱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에타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요거는 그냥 보시는 것처럼 d 에타분의 dt 에스테리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에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에스테리크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에스테리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에스테리크는 요거죠. 요걸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원리로 이제 해봅니다. 자, 해보면 자, 먼저 요거를 구해야겠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했던 식이고 얘를 알아야겠어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에타. 요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에타니까 에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y는 x의 함수가 아니니까 요거 y는 그냥 앞으로 나와서 y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요 루트 요거 분의 1을 우리가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게 분모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u 인피니티 분의 x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에 대해서 우리가 요 x로 미분하는 건데 요 안에 있는 얘는 상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y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그리고 요 안에를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u 인피니티 분의 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랑 마이너스 1승으로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2분의 1의 y의 u 인피니티 분의 누에 요건 그대로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그대로 여기다가 써줬어요. 이렇게 써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승을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랑 마이너스 1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보시는 것처럼 요 y가 뭐냐? y는 뭐냐면요.
y는 여기서처럼 y는 양변에다가 요걸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에타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u 인피니티에 누 x를 이렇게 곱해준 거랑 같잖아요. 여기서 요 식에서 요 분모했던 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y 대신에 이걸 갖다 집어넣어 주면 u 인피니티분의 누 x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것이. 그래서 u 인피니티분의 누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랑 얘는 플러스 2분의 1승이 있으니까 얘랑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y는 뭐가 남냐면은 에타만 남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에타가 남고요. u 인피니티분의 누는 그대로 남고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 역수니까 누 x분의 u 인피니티가 되겠죠. 요게 u 인피니티분의 누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거의 역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u 인피니티는 요게 분모와 분자 하나씩 있고요. 누도 하나씩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x분의 1만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x분의 에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에타는 뭐 과정은 좀 이렇게 풀이 과정은 좀 어려웠지만 마이너스 2x분의 에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여기 우리가 또 여기 알아야 되는 라운드 i분의 라운드 에타가 필요하죠. 라운드 i분의 라운드 에타가 필요한데 요거는 뭐냐면 라운드 i분의 라운드 에타가 뭡니까? 요거죠. 루트 u 인피니티분의 누 x 분의 그 y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y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 얘는 다 상수예요. u 인피니티도 상수고 누도 상수고 x도 상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y는 그냥 요거 미분하면 그냥 1이 되고 요거 상수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죠. 루트 u 인피니티 분의 누 x 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지금 구해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풀이 과정은 조금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에스테리크 얘를 구해야 돼요. 이거 보니까 요런 거였습니다. 요거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에스테리크인데요. 요거는 뭐였냐면은 d 에타분의 t 에스테리크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에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d 에타분의 dt 에스테리크는 그냥 우리가 사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t는 에타만의 함수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오케이. 요거는 그대로 그냥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dy분의 t의 에타는 어디서 나왔어요? 요거죠. 요거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t분의 dt 에스테리크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는 요걸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라운드 i분의 라운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상수예요. 상수. 그쵸? y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수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냥 요거 바깥으로 나왔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럼 루트 u 인피니티분의 누 x 분의 1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d 에타분의 d t 에스테리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체인 룰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최종 예는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dy가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에타에 대해서 요 값을 미분한 다음에 그 에타를 y에 대해서 미분해서 체인 룰을 해서 요 전체 요 관계식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기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d 에타분의 d 에타분의 t의 에스테리크 한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에타인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에타는 어디에 있죠? 여기 한 번 더 있어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요거는 뭐였어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가 한 번 더 이렇게 오는 거죠. 요 앞에 있는 건 그대로. 굉장히 제가 지금 화살표 해가지고 복잡한데 요거는 그대로 여기로 와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그대로 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요 파란색 점선 대신에 요게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그러면 요거 루트 있고 요거 자기의 제곱이죠. 그래서 u 인피니티 분의 nu x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에타, t를 에타만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d 에타 제곱분의 d 제곱 t 에스터리크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는 제가 운동량 보존식에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그 다음에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를 제가 유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는 운동량 보존식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스킵을 했는데요. 지금 요구에서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대류열 전달에서는 온도에 대한 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온도에 대한 그것은 스킵하지 않고 이렇게 다 풀어드렸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운동량에 대한 것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도 운동량 방정식도 이런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체인 룰을 적용해가지고 정하시면 결정해 나가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 유도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체인 룰을 적용해서 구한 각 그 항들을 이제 에너지 보존식에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 에너지 보존식의 첫 번째 항은 U의 라운드와 Y분의 라운드 T 에스터리크잖아요. U는 요거였죠. 요거. U 인피니티분의 D 에타의 D F.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에스터리크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요 체인 룰이고, 요거를 우리가 정의해서, 이게 한 것이 이제 앞에서 마이너스 2x분의 에타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x분의 에타 요거 이렇게 나오고 u 인피니티는 여기서 이렇게 온 거고 해가지고 이런 식이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앞에서 유도해 놓은 거를 다 이제 곱해주고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좌변의 두 번째 항 속도 v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에스터리크인데요. 속도 v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조금 이제 많죠. 속도 v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에스터리크는 요거죠. 요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요 빨간색은 요거죠. 요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요 앞에 있는 루트 x분의 u 인피니티의 누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요 가로 그대로 놔두고 d에타분의 dt 에스터리크 그대로 놔두시고요. 요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가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가죠. 그러면 u nu x 나누기 u 인피니티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이거의 역수니까 이 루트를 루트분의 역수니까 이거 그냥 루트를 씌워주고 u 인피니티분의 nu x의 역수를 써주면 되죠. 그러면 nu x분의 u 인피니티 하고 nu가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남는 거는 x분의 u 인피니티가 되죠. 앞에 2분의 1이 있습니다. 루트 u 인피니티, 루트 x분의 u 인피니티니까 그냥 x분의 u 인피니티가 되고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렇게 그대로 다시 또 써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항을 정리한 거예요. 세 번째 항, 여기 우변에 있는 요거죠. 알파의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t 에스터리크가 되는 건데요. 알파 그대로 써주시고 요 초록색 요걸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u 인피니티분의 nu x분의 1이니까 nu x분의 u 인피니티라고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nu x분의 u 인피니티 이렇게 써주고요. 알파는 그대로 원래 있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d 에타의 제곱 d 제곱 t 에스터리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에스터리크,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에스터리크,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에스터리크를 다 뭘로 표현해 줬냐면 에타의 미분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쵸? 대신에 앞에 있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쭉 나왔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 갖다 집어넣습니다. 요거 계산해 놓은 게 요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x분의 u 인피니티의 에타의 d에타분의 df의 d에타분의 dt 에스터리크 되고요. 더하기 요거는 요거잖아요. 2x분의 u 인피니티의 가로 열고 에타 d에타분의 df 마이너스 f의 d에타의 dt 에스터리크 이퀄
요거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에타 디에타 분의 df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ex분의 u 인피니티 ex분의 u 인피니티 했는데 요거는 앞에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러면 얘는 요거 써주면 요렇게 곱해가지고 자변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분의 u 인피니티에 f 곱하기 d에타분의 dt 에스테리크가 되고요. 이쪽은 누분의 알파 x분의 u 인피니티에 d에타 제곱분의 d 제곱 t 에스테리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x분의 u 인피니티는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거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2분의 1 f의 d에타분의 dt 에스테리크가 되었고요. 누분의 알파인데요. 누분의 알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는 알파분의 누 전체분의 1로 이렇게 거꾸로 역수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알파분의 누가 뭐냐? 이거 우리 뭐냐면 프란틀 넘버죠. 프란틀 넘버분의 1 d에타 제곱분의 d 제곱 t 에스테리크 이퀄 0 이렇게 되죠. 결국은 요거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개수를 1로 넣으면 양변을 프란틀 넘버로 곱해주면 d 에타의 제곱 d 제곱 t 에스테리크에 요건 이제 지워진 거예요. 양변에다 0이 아니니까 지워버리면 d 에타 제곱분의 d 제곱 t 에스테리크 프란틀 넘버를 곱해주면 2분의 프란틀 넘버에 f d 에타 dt 에스테리크 이퀄 0 이렇게 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표준화된 온도를 에타만의 새로운 독립변수, 앞에서 운동량의 독립변수였죠. 그 새로운 운동량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 우리가 운동량 보존식을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꾼 거랑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과정을 제가 이번에는 다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블라시우스 기법을 적용한 에너지 보존식은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표현된 걸 보면 운동량 보존식은 이렇게 표현되죠. 다른 게 뭐냐? 운동량 보존식을 나타내는 요 F는 운동량 보존식을 나타낸 F를 우리가 유동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small f라고 표현했는데 여긴 t 에스테리크로 변했고요. 요게 앞에 2가 있었지만 요거 양변에 2로 나누면 여기가 2분의 1로 돼서 요거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요게 f가 있고 그대로 f가 있죠. 그 다음에 d에타분의 d, t 에스테리크는 똑같은 표현이고 앞에 프란틀 넘버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창이고 2창인데 여기는 2창이고 1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그런데 요 F라는 요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도 역시 온도는 유동장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 조건을 우리가 좀 보면요. 경계 조건을 보면 2차 상미분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2차 상미분 방정식인데 여기 지금 F랑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경계 조건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y 이퀄 0에서는 뭐예요? y 이퀄 0이라는 것은 에타 이퀄 0이죠. 그때는 t가 ts니까 당연히 표준화된 온도가 0이어야 되고요. y가 인피니티로 가면 t는 t 인피니티니까 그 표준화된 온도는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에타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몇 가지 프란틀 수에 대해서 우리가 수지적분에 대한 해를 우리가 블라시우스 방정식, 운동량 보존식에 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프란틀 넘버가 1인 경우에는 온도 분포랑 동일하게 이렇게 이러한 패턴을 이렇게 프란틀 넘버가 1일 때는 이렇게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프란틀 넘버가 1보다 작을 때는 프란틀 넘버가 뭐예요? 알파분의 누잖아요. 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알파가 누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열적 확산이 속도경계층보다 더 깊숙하게 침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깊게, 더 윗방향으로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프란틀 넘버가 1보다 작으면 그리고 1보다 크면 요거에 얇게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면 프란틀 넘버가 7일 때, 프란틀 넘버가 1일 때 요 모양은 요거랑 똑같죠. 요 모양이랑. 근데 여기가 0보다 작아지면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란틀 넘버가 0.6보다 클 때 이 온도 굽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구하면은 앞에 있던 그 우리 운동량 보존식에 있었던 0.332 에타 이퀄 0에서의 그 기울기를 갖고 와서 하면 0.332의 프란틀 넘버의 3분의 1승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이 수치해석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률 열 전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 방정식을 우리가 수치해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자, 오케이. 저거는 알았습니다. 표준화된 온도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죠, 이거. 열전달 계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X에서의 열전달 계수. X에서의 열전달 계수는 그 열 유속으로 치면 HX 곱하기 TS-T 인피니티고요. 그것은 Y 이퀄 0에서 K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여줘서 하는 건데 그러면 HX는 결국은 TS-T 인피니티로 이렇게 나눠서 QS 더블 프라임 이렇게 열 유속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마이너스 TS분의 T 인피니티분의 1 QS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K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의 Y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요거는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는 앞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 인피니티 마이너스 TS에 K는 그대로 여기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에스테리크 Y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S 마이너스 T 인피니티 마이너스 TS 근데 서로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하면 이거 1이에요 그냥. 그래서 K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에스테리크에 Y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앞에서 그 블라시우스 방정식, 열 전달에 대한 블라시우스 방정식은 표준화된 온도를 에타에 대해서 표현한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에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타로 먼저 미분한 다음에 다시 에타를 Y로 미분하면 요 값을 구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체인룰에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에타를 Y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해주면 요게 나온단 말이죠. 요게. 그래서 요게 해주면 이렇게 루트 U 인피니티분의 누 X 분의 1이니까 이거 역수니까 그냥 이 루트를 전체로 해주고 요 안에 있는 걸 역수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누 X분의 U 인피니티의 루트 값이 되고요. K. 그 다음에 요거의 값 에타 이퀄 0에서의 요 값을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에타 이퀄 0에서 그 속도에 대한 그 미분값으로부터 우리가 온도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0.332라는 값이 가지고 있었고 프란틀 넘버의 그 효과까지 고려해주면 프란틀의 3분의 1승이라고 바로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쉽게 문제가 나오겠죠. 0.4 HX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관계식을 이제 적용할 건데,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HX보다는 더 제네럴한 그런 관계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셀수예요. 누셀수. X에서의 누셀수.
x에서의 누셀수는 k분의 hx x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요거 hx인데 요거 x에서 정의된 열전달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hx는 뭐였어요? 여기서 요거였죠. 요거 h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k 누 x분의 u 인피니티의 2분의 1승 d에타분의 d t 에스테리크 에타 이퀄 0 이렇게 되고요. k분의 x 이렇게 되는데 k분의 x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k분의 x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쵸? 이렇게 나왔고, 요 k는 여기서 요거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요거 k는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면 누 x분의 u 인피니티분의 x의 2분의 1승이 되겠고요. d에타분의 d t 에스테리크의 에타 이퀄 0에서의 값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요. 요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왜 여기서 요게 누 x분의 u 인피니티 그 다음에 x가 있어서 요걸 곱해준 게 요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보시면 여기는 x고 루트 x고 요거는 x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모했으니까 얘는 지워지고 얘는 루트가 되어잖아요. 그러면 얘도 루트고 얘도 루트니까 얘랑 곱해주는 거죠. 요거랑 루트 x랑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루트는 그대로 있고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누분의 u 인피니티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지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를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하면 요 두 개를 정리하면 요거가 된다.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분의 u 인피니티 x가 뭡니까? 레이놀즈 수죠. x에서 정의된 레이놀즈 수. 그래서 레이놀즈 수의 2분의 1승분의 d에타분의 d t 에스테리크 에타 이퀄 0에서 정의된 표준화된 온도의 기울기를 우리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값이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죠. 0.332 곱하기 프란틀의 3분의 2승. 그래서 프란틀 수가 0.6보다 큰 그런 조건에서 x에서의 누셀수는 k분의 hx, x로 정의되는데 이걸로 정의되는데 그 값을 쭉 정리해 보니 요 값이 0.332 프란틀의 3분의 1승이니까 0.332의 레이놀즈 수의 2분의 1승의 프란틀의 3분의 1승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온도 경계층이랑 속도 경계층의 두께의 비율을 따져주면 이 프란틀 수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라는 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누셀 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류에서는 레이놀즈 수의 2분의 1승과 프란틀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 그리고 0.332가 앞에 개수다. 0.332는 앞에서 운동량 보존식에서 우리가 블라시우스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왔던 개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앞에서 구해놓은 거는 이러한 관계식인데요. 이러한 관계식인데 여기 누셀수죠. 누셀수인데 우리가 얘를 그 다음에 hx는 앞에서 이렇게 구해놨고요. 구해놨는데 이거를 우리가 특정 x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평면을 그냥 다 평균적인 대류 열전달 계수의 값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나의 그냥 대류 열전달 계수를 써먹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0부터 x까지 hx를 다 적분한 다음에 x에 대해서 그걸 x분의 1로 나눠주면 그 x까지의 그 대류 열전달 계수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평균값을 정의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럼 x분의 1은 그대로 놔두고요. 0부터 x까지. hx는 앞에서 우리 이렇게 구해놨었어요. 그래서 0.332 x분의 k 누의 u 인피니티 x의 2분의 1승 프란틀의 3분의 1승 dx 이렇게 되죠. 조금 뭐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분의 1은 그대로 여기 있고요. 여기 0.332의 k 그렇죠? 요건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누분의 u 인피니티도 상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란틀 수도 우리가 뭡니까?
상수예요. 그럼 이게 나올 수가 있겠죠. 0.332에 x는 여기 있던 거 그대로 있고 x분의 k 그 다음에 누분의 u 인피니티의 2분의 1승 2분의 1승이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란틀의 3분의 1승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분자에는 이 적분 내에는 뭐만 남냐? 그럼 x의 2분의 1승에다가 여기 그거를 x로 나눈 거니까 x로 나눈 x분의 루트 x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얘랑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뭐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와 요거 x를 제외한 나머지 얘랑 얘를 바깥으로 분모로 뺀 거, 요 분모가 아니라 이 적분 바깥으로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x는 뭐였냐? 바로 여기 원래 정의에 여기 있었던 요 x가 요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일부러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0.332 x분의 k 프란틀 넘버의 3분의 1승 누분의 u 인피니티 2분의 1승 그대로 놔주고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요거는 더하기 2를 하면은 해서 그러면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의 역수 그러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2분의 1승에 0부터 x까지가 되겠죠. x를 집어넣으면 2x의 2분의 1승, 0을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2의 루트 x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를 곱해주고 2를 여기다 곱해주고요. 0.332, 그 다음에 x분의 k, 그 다음에 프란틀 넘버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누의 u 인피니티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x의 2분의 1승이죠. 그쵸?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승, 2분의 1승이니까 누의 u 인피니티의 x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럼 누분의 u 인피니티 x는 뭡니까? 레이놀즈 수, x에 대한 레이놀즈 수죠. 그거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x까지의 그 대류 여전날 개수의 평균값은 2 곱하기 0.033이니까 0.664 곱하기 x분의 k의 레이놀즈 수의 2분의 1승의 프란틀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레이놀즈 수의 2분의 1이 여기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에. 자, 보면 그러면은 원래 x에서의 그 열전달 교수가 얼마였어요? 0.332의 x분의 k의 레이놀즈 수의 2분의 1승의 프란틀의 3분의 1승이었잖아요. 아, 그러면 그냥 0.664고 0.332가 돼서 그냥 결국은 2배가 된 그 x에서의 그 대류 열전열 개수의 2배가 전체의 평균값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 x까지의 평균 대류 열전열 개수는 측류입니다. 측류에서는 그 지점까지의 그 지점에서의 국소 대류 열전열 개수의 2배를 한 것이 그 0부터 x까지의 평균 대류 열전열 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평균 대류 열전열 개수로부터 평균 누셀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누셀수의 정의에 평균 대류 열전열 개수를 정의하면 평균 누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0.664의 x분의 k의 레이놀즈 수의 2분의 1승의 프란틀 넘버의 3분의 1승 이게 hx잖아요. 그 다음에 k분의 x, 이 파란색이 이렇게 써지면 x분의 k고 k분의 x니까 이렇게 지워주죠. 서로 역수관계니까. 그러면 0.664의 레이놀즈 수의 2분의 1승의 프란틀의 3분의 1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어떤 x에서의 누셀수는 0.331에 이거였잖아요.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는구나. 어떤 지점에서의 누셀수가 있는데 0부터 그 x까지의 평균 누셀수는 얼마냐?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된다. 언제? 측류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블라시우스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측류에서의 대류 열전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정상 상태의 비압축성이고 그 측류일 때 우리 그 블라시우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대류 열전달 개수를 구하고 누셀수를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뭘 필요로 했었냐면요. 운동량의 보존식을 먼저 푸는 방법을 파악해서
거기서 나온 그 솔루션을 일부분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유치역학에서 배웠던 평판위를 흐르는 정상 상태의 비압축성의 충류 유동에 대한 그 블라시우스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만 됐었죠. 그래서 굉장히 긴 얘기를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갖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측류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뭐에 대해서? 대류열 전달계수와 누셀수에 대해서. 우리가 측류에서 마찰계수를 이론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듯이 대류열 전달계수도 이론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모르는 부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